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재판소 변론이 거듭될수록 윤석열 대통령의 무지와 비겁 그리고 교활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주요 쟁점은 5가지입니다. 첫째, 계엄령을 왜 선포했는가? 두 번째, 이 포고령은 어떤 실체인가? 세 번째, 의회를 봉쇄했는가? 네 번째,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는 사실인가? 다섯 번째는 선관위에 대한 압수, 압박, 이런 5개가 주요 쟁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서 살아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교묘한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어제 변론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체포조 문제입니다. 분명히 홍장원 국정원 차장이 대단히 설득력 있게 일관되게 국회 증언과 국정조사 투기 또는 검찰 조사 그리고 헌재 증언 모두 다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윤 대통령은 허무맹랑한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호수 위에 있는 달 그림자를 쫓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표현했듯이. 시청자 여러분, 국정원장이 국내에 없는 줄 알고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으로 할 만한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데 북한과의 어떤 대북 긴장 관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리고 국내의 여러 가지 소요 사태라든가 이런 것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벌이는데 빤히 국내에 있는 국정원장을 자신에게 해외에 출장 가겠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날 국내에 없는 줄 알고 국정원 차장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대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바보천치고 사실이 아니라면 아주 교활한 것입니다. 조태현 국정원장은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서 대단히 깐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주요 정치인들 체포에 관해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얘기하기가 대단히 껄끄러웠을 것입니다. 반면 홍장원 국정원 차장은 30년 가까이 국정원에서 근무를 했는데 원래 군 출신이고 김영현 전 국방장관과 아주 교분이 두텁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도 김영현 장관에게 그런 코치를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홍장원 차장이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전화를 하기에 대단히 편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의례적인 격려 전화였다. 체포 지시가 아니라 방첩사의 방첩활동, 간첩 잡는 것을 도와주라는 그런 뜻의 지시였다. 격려 전화였다라고 핫바지 바람 새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그러니까 계엄 선포 한 6분 후에 통화를 했는데 자신이 대국민 담화에서 계엄을 선포해놓고 특전사 수방사가 움직이며 그 난리통에 국정원 차장에게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 무슨 방첩사의 방첩활동을 지원해 주라고 이따위 의례적인 격려 전화를 할 겨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통화를 끊은 후에 이 홍장원 차장이 여인영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하니까 상황을 물어보니까 여 사령관이 처음에는 머뭇거리다가 홍장원 차장이 VIP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체포조 문제를 털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명단을 불러줬고 홍장원 차장이 명단을 받아 적은 것이 다 세상에 공개되지 않습니까? 방첩사가 체포계획을 세웠고 체포조를 운영을 했으며 그리고 주요 정치인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조국
정청래, 기타 등등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이 필요하니까 홍장원 국정원 차장에게 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위치 추적에 협조해 달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아마도 명단을 김영현 장관으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큰데, 김영현 장관은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를 체포하는 그런 문제를 대통령과 상의하거나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문제를 대통령의 지시 없이 어떻게 할 수가 있겠단 말입니까? 아니 전후 사정과 자초지정이 이렇게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호수 위에 달 그림자를 쫓는 윤 대통령은 국민을 개돼지 수준으로 알고 국민의 지적 수준을 조롱을 하면서 이따위 치졸한 거짓말을 해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 변론을 지켜보면서 느끼는 감정은 참으로 사령관들은 불쌍하구나, 안쓰럽구나. 그리고 나름대로 군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후배들에게 모범이 되는 상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인의 사령관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가 방송을 통해서 내리는 비상계엄을, 그런 명시적인 명령을 따르지 않을 부하가 어디 있겠는가? 군인은 그런 명령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다만 책임은 사령관들이 져야 한다. 처벌을 받으려면 사령관들이 받을 터이니 부하들은 선처를 해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겁하게 부하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이 비겁한 윤석열 대통령에 비해서 10배, 20배 용기가 있고 당당한 부하입니다. 또 하나 제가 느낀 것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증언을 보면서 그가 대단히 긴장하고 있고 불안해하며 상당히 주눅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문제, 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이런 것에 관해서 증언을 다 회피했습니다. 대답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자신의 형사소송, 형사 관련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변호사도 선임을 해야 되며 형사재판에 대처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 3스타 군인이 무슨 돈이 있어서 적절한 좋은 변호사를, 비싼 변호사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재판 결과 유죄 선고를 받게 되면 평생 한 달에 530만 원짜리 군인연금이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가족의 생계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참으로 안쓰럽고 그런 부하들에게 떠넘기고 부하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부하들과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윤석열이 참으로 한심하고 개탄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